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다음 시즌 맨유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테나흐가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 감독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나흐 감독은 어떤 팀을 만나든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만큼 수비라인도 높고 선수들이 90분 내내 상대팀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테나흐 감독이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상대팀을 측면으로 몰아넣고 압박하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인데요. 최근에는 알레, 과거에는 타디치나 돌베리가 수행했던 역할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는 아약스가 압박을 시작할 때 압박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압박할 때 최전방 공격수는 상대의 볼을 빼앗기 위해서 정면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옆으로 움직이면서 패스 루트를 막아서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아약스의 공격수가 막고 있는 방향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고 결국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방향이 한정적으로 제한되면서 패스를 한쪽 측면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아약스는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들면서 상대를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고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박을 시도할 때 알레가 상대를 정면으로 압박하지 않고 측면에서 비스듬하게 상대를 압박해 들어가는데요.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알레가 있는 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고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순간적으로 아약스는 측면으로 많은 선수들이 모여들고 측면 지역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처럼 아약스는 최전방 공격수를 시작으로 압박을 시작하는 만큼 기록을 봐도 챔피언스리그를 기준으로 팀 내에서 알레의 전방 압박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안토니나 타디치와 비교해도 전방 압박 횟수가 절반 정도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시즌 호날두가 테나흐 감독의 전방 압박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나흐 감독의 또 다른 특징은 수비라인부터 중원라인까지 선수들이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고 볼을 점유하는 플레이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용이 아약스에 있을 때는 더용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더용이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수비라인 사이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블린트의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용, 블린트, 더리우트로 이어지는 3백이 형성될 때가 많았는데요. 더용이 왼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더용의 전진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더용이 중앙 수비수 사이로 내려가면 전방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보여주기 힘든데 더용이 왼쪽에 배치되면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면서 더용의 드리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더용이 있을 때 아약스의 경기를 보면 더용이 블린트의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더용, 블린트, 더리우트가 3백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은 아약스가 더용을 중심으로 볼을 전개하기 때문에 상대팀이 더용을 강하게 압박할 때가 많았는데 이때 테나흐 감독은 상대팀의 압박을 활용해서 더용이 수비수를 끌고 움직여주면 블린트가 더용을 대신해서 직접 볼을 가지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블린트가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블린트의 오버래핑을 영리하게 활용한 전략이었는데요. 이처럼 더용과 블린트가 모두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상황이 많아서 아약스는 보통 왼쪽을 중심으로 볼을 전개했고 패스맵을 봐도 이처럼 더용과 블린트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왼쪽에 쏠려있는 장면도 자주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처럼 상대팀이 더용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에 쏠려 있으면 이때 블린트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빠르게 올라가주고 아약스는 블린트에게 볼을 전개하는 방식인데요. 더용이 팀을 떠난 이후에도 아약스의 유기적인 빌드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인상적인데요. 먼저 상대팀이 강하게 압박을 걸어올 때 아약스는 좌우 풀백이 넓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압박을 좌우 측면으로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자리를 바꾸면서 상대의 압박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앞선으로 올라가면서 수비라인 앞에서 패스 루트를 늘려주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상대팀은 중원에서 압박을 놓치게 되고 아약스는 압박을 피해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아약스의 경기를 보면 이처럼 팀버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중앙 수비수인 마르티네스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아약스는 앞선에 알바레스와 마르티네스 두 명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팀버는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루트가 두 개로 늘어나게 되고 상대팀은 두 선수를 모두 압박해야 하기 때문에 아약스는 여유롭게 볼을 전개하는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아약스는 압박을 받을 때 알바레스가 수비를 끌고 내려오면 중앙 수비수가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압박을 풀어내는 장면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수비형 미드필더보다 오히려 중앙 수비수가 높은 위치에 머무를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움직임은 팀버, 알바레스, 마르티네스가 모두 중앙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풀백까지 다양한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풀백인 블린트와 마즈라이도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라서 아약스는 좌우 풀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패스의 루트를 늘려줄 때도 있고 풀백이 중원으로 올라가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이 자리를 바꾸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적인 우위를 만들면서 압박을 풀어내는 것이 테나하 감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테나하 감독은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플레이를 잘하는 감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2018-2019 시즌에는 타디치를 제로톱으로 배치해서 스위칭 플레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는 타디치 밑에 반더비크, 지에으, 네레스가 배치되었는데 타디치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이때 2선에 있는 선수들이 자리를 활발하게 바꿔가는 방식으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방에 알레를 배치하면서 더 이상 제로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비할 때는 흐라번베르가 뒤에 있고 앞선에 베르하이스가 배치되는 4-2-3-1 전형이지만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흐라번베르가 올라와서 4-3-3 전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좌우 측면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가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베르하이스처럼 측면 공격수를 중앙에 배치하는 것도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지는 동선을 자주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히트맵을 봐도 이번 시즌 베르하이스와 흐라번베르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지만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아약스의 풀백들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중원을 커버하는데요. 이때 풀백들도 스위칭 플레이에 참여해주기 시작합니다. 앞선에 있는 선수가 내려올 때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도 하고 측면에 있는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측면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풀백이 좌우 측면에서 끊임없이 스위칭 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테나하 감독의 공격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이 장면처럼 중앙 미드필더인 흐라번베르가 측면으로 빠져나갔을 때 타디치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스위칭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풀백으로 출전한 블린트 또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약스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때가 많은데 이때 순간적으로 중앙 수비수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상대팀이 예측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아약스의 중앙 수비수인 팀버와 마르티네스의 히트맵을 보면 두 선수가 상대의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까지 올라가서 플레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테나하 감독은 모든 선수를 공격에 가담시키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고 상대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테나하 감독의 전술을 살펴봤습니다. 테나하는 공수 전반에 걸쳐서 선수들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어떤 팀을 만나든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90분 내내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전형에 많은 변화를 가져가는 모습 때문에 과르디올라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체계적인 전방 압박은 클로의 모습과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명장들의 전술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가장 잠재력이 높은 감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테나하가 맨유에서는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다음 시즌 맨유의 축구에 많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